4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 레저 기반 NFT 프로젝트 창업자 SEC 소송 끝나기 전에 XRP의 매도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기 전에 XRP를 매도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장애물이 SEC라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면 XRP는 신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대, 패소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미 큰 그림에서 결과는, 밑그림은, 미래는 정해져 있다. 제가 진짜 한 1000번 가깝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엄청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방송 때마다 오늘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미래는 정해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기로 그들이 현재 에너지의 파동을 그쪽으로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을 부셔가면서 스위프트 1.0이 끝나가고요. 스위프트 2.0의 혈관을 10년 이상 깔아왔다는 거죠. 큰 줄기와 그리고 작은 혈관들과 그 심장에 바로 XRP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혈관을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다만 가격이 꺾여 있다는 거죠. 가격이 똥값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그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엄청난 기회가 계속 우리 앞에서 기회를 장기간 주고 있다는 거죠. 윗도속이 끝날 때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금과는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국내 경제의 그런 기사, 신문,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그런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지난 과거를 이끌어 왔던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죠. 그 미래에 맞춰서 투자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대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 무척 기대가 큰 한 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주관하는 컨센서스 2023 오늘 개막합니다.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웹3, 암호화폐, 금융,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가 있죠. 제 눈에는 규제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이죠. 핵심은 뭐죠? 규칙, 규정 및 단속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당국의 압박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투표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정확한 형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 2023에서는 정책 이슈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핵심, 합의 도출. 합의 도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에서 보편적 합의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성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금융 분야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센서스 2023은 합의를 갈망하는 업계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언급이 되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자, 리플, XRP ODL 결제가 이제 인도에서 시작됩니다. ODL, 인도에서 시작된다. 이 ODL은 이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이고요. 이게 바로 스위프트 2.0이고요. 이게 바로 웹3, 4차 산업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인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혈관을 깔아왔죠. 제가 아도라는 그런 일본어를 써가면서 그런 외래어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리플은 현재 인도에서 XRP ODL 지불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인도에서 리플이 ODL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발전은 놀랍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공식적으로 이제 ODL에 세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1위의 인도 대국에서 그리고 브릭스로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하고 있는 이 중심에서 스위프트 1.0이 와해가 되고 2.0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 중심에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다가오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토큰, NFT, 스테이블코인 이 부분들에 대한 확장,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거대 지구의 판이, 에너지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브릭스 거대 경제기구 될까? 이란, 사우디 등 12개국 가입을 희망한다. 이미 이거는 2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죠. 가입 국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오펙, 브릭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신흥국들이 여기 많이 합류하겠죠. 즉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권위주의 진영 지도의 탈달러와 브릭스 통화로 귀결되나?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제 알고 계시죠? 스위프트 2.0 메시징이 아니라 바로 직접 가치가 이동하게 되는 바로 ODL 가치의 인터넷의 실현 이게 바로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자, 베리 실버트가 명확한 말을 한번 했었었죠? 수년 전 리플은 스위프트 2.0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여기에 하나 더 진짜 금의 역할도 XRP가 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다. 드랍 방식 100만 분의 1로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얘는 CBDC뿐만 아니라 NFT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들 각종 부분에서 바로 혈관과 심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 그리고 영지식 증명, 제로놀리지, 개인정보기록에 바로 G캐시가 언급이 되었었죠. 3월 인터넷 수수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언급이 되었죠. 그 확장선에서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자, 인도는 인구 올해 중반 14억 2,860만 명, 중국 제치고 세계 1위이다. 자, 인도로 현재 많은 제조업 기반의 중심 인프라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그 인도에 오래전부터 리플이 혈관을 깔아왔습니다. 그리고 ODL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즉,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기존의 시스템은요. 스위프트 1.0이라고 하죠. 달러 기반의 전 세계를 통제해왔던 달러 기반의 혈관, 국가별로 계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계좌가 없어버리면 월급도 못 받고 돈거래도 못 하고 상거래도 못 하고 아예 마비가 되잖아요. 현금 거래만 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쵸? 그 뜻이에요. 스위프트 1.0에서 배제가 되면 그 국가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메시징은 뭐죠? 4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국내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여기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은행으로 보낼 때, 내 친구에게 보낼 때 돈을 보내려고 하면 2단계의 바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간 유통 단계, 해외의 중간 유통 단계, 그리고 이 해외은행 계좌에 돈을 박아놔야 되죠. 일명 노스트로 계좌. 이거를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그 인프라를 10년 동안 깔아온 겁니다. 금융기관들과 함께 XRP 랬죠? 그리고 CBDC 그들 간에 함께 깔아왔다. 그리고 그게 XRP를 기준점으로 전 세계 CBDC의 상용화 이게 눈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SEC 소송 끝나기 전에 XRP 매도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놈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1만 달러 설이 있죠? 가장 많이 언급하는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다. 지금 500원, 600원이다. 공이 몇 배가 붙을지. 제가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0배 이상 커진다 언급을 드렸죠? XRP의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왜 100만 분의 1로 쪼개게 설계가 돼 있을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XRP 가격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XRP 고래는 계속해서 하락세일 때마다 알트코인을 축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XRP 가격이 대대적인 돌파를 목격하고 차트에서 강세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궤도에 진입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패턴이에요. 패턴. 하락 추세. 그리고 패턴이 현재 요런 모습이죠. 요렇게. 요럴 때마다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튀었다. 그리고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버리겠죠. 과거처럼. 얘는 한 번 뜨면 한 방에 끝내버렸죠. 한 달에서 2달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고점이 열리게 되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죠. 소송이 끝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언급 드리는 거예요. 방송 때마다. 밑에 패턴 하나 더 나왔죠? 제가 월봉 기준으로 많이 언급드렸던 부분. 가격을 똥값으로 밀어놨다. 가치는 펀더멘탈은 미친 듯이 10년간 확장해 왔는데 가격을 멈춰놨어요. 소송으로 픽스를 시키고 밀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일명 리또속을 양산했습니다. 끊임없이.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타이거증권 홍콩에서 거래소 만드나 라이센스 취득 예정. 자, 중국이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열어 들어옵니다. 코로나 또한 해제를 시키고 중국의 리바이벌, 리부팅이 재가동되고 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만 전해지면서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매크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코인 자체적인 이슈들, 리플과 SEC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2023년 폭등의 시기가 다가온다. 다만 2024년은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되겠죠. 미디어를 통해서 그 부분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그 부분.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지도 꺾였다. 전국 땅값 12년 6개월 만에 하락하고 있다. 회사채부터 갚는 현금 부자 기업. 고금리이기도 하고 이자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겠죠. 은행 대출 연체율 30개월 만에 최고이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크게 상승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 가게들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고금리를 감당하기에 펀더멘탈이 현재 역부족이죠. 그 안에 포함된 기업과 가게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자본주의의 문명은 기업이었죠. 4차 산업의 문명은 기업의 중심에서 확장해서 블록체인, 전반적인 직거래, 즉 통제의 세상으로 변신합니다. 이 기업의 역할을 상당 부분 블록체인이 대체해 나가요. 그게 바로 4차 산업 대량 생산이 끝나간다.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 과거, 현재, 미래 맞물려서 진행되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좀비 은행, 한 달 새 예금 1천억 달러 엑소더스. 자, 이건 참고만 할 뿐이고요. 1천억 달러, 많지 않은 자금이에요. 그 금액에 대비해서. 물론 이 은행권에서는 언급될 수 있겠지만 전체 금융권에서는 그냥 참고만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 밑에 보면 미국 은행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바로 물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2024년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지금은 어떤 거죠? 그러면 LCC 탄, 저가 항공사 탄, 저가 항공기죠. 요거 탄 해외 여행객 104배 급증했다. 국제선 더 늘린다. 올해 해외 여행객 절반 LCC 이용. 5월 연휴 앞두고 부정기 편 확대한다. 업계 실적 개선 기대도 커졌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앞다퉈서 국제 노선에 띄울 전세기를 늘리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 경기를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의미 없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 입국자의 PC발 대신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29일부터 사실상 방역 철폐.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 즐길 거리 늘리는 백화점. 1월에서 2월 입국자 91만 명. 1년 새 무려 5배입니다. 롯데백화점 명동 페스티벌 개최. 더현대 서울은 K-팝 명소 강화하고 있다. 다시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이 폐쇄가 됐던 게 열리는 겁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우크라이나, 연준에 대한 금리 결정 다 맞물려서 오는 겁니다. 2023년은 본격적인 반등세, 그 파고가 좀 강할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은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과거 시스템을 부셔야 되겠죠.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중국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중국 리오프닝 효과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진격의 에코프로 2023년, 2022년 증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2차 전지주의 대장주 에코프로 BM, 여기 중심에 이동채 회장이 있었죠. 결국 대기업 됐다. 8곳 신규 진입했다. 에코프로 입장에선 대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많은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은 포스코 재계 빅5 첫 입성했다. 전기차 올라탄 부품사 실적 청신호 켜졌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뭐죠? 투자자는요, 미래를 예측을 잘 해내야 돼요. 통찰력이 무척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한국은 중후장대 산업으로 20년에서 30년간 커왔습니다. 30년 이상이죠.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 이걸로 아직도 먹고 살고 있죠. 많은 부분들이 통폐합되어 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심지어 해운사는 많이 통폐합되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에너지의 파동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왔었죠. 얘는 끝내 마지막은 자율주행입니다. 그 가운데 공유 자동차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여기서 2차 전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으로 합장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 네이버와 카카오를 기준점으로 한 기업들이 있겠죠. 중국에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팡이죠. 마가와 함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자, 페이스북은 구 페이스북이죠. 지금의 메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왜 말씀드렸죠? 이 판을 읽었다면, 자, 예를 들면 중후장대 산업에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망했습니다.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정리가 됐었다면, 또는 3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됐었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었겠죠. 최소한 수백 배의 수익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최소로 언급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예요. 에코프로 BM 몇십 배 올라갔습니다. 왜? 폭발적인 성장을 해냈거든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 원칙을 가상자산으로 옮겨오 볼게요. 이제 1조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1000이 돼요. 제가 XRP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기준점으로 해서 타 섹터별 1등을 언급을 드렸죠. 지금 이 파괴력에 몇백 배이다, 로또 곱하기 100배이다 라고 언급을 제가 드렸죠. 인생이 뒤바뀝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지에서 부자로 역전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동채 회장이 증명을 했고요. 셀트리온의 서정준 회장이 기업을 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다음 시대의 중심은 블록체인, 즉 가상자산, 코인의 시대예요. 다시 한번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그 정말 밑거림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자, 딜로이트 회계법인에서 세계 1, 2, 3, 4, 1, 2라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담당자 대규모 채용 중이다. 딜로이트, EY, PwC, KPMG, 얘네가 세대 4대 회계법인이에요. 회계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죠. 기업의 대차 대조표, 재무제표라고 하죠. 3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여기 회계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BIS가 있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회계라는 법인, 전 세계에 바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죠. 회계, 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 담당자를 대규모 채용 중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서 강조했던 부분을 연장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BIS에서 언급을 했죠? 2% 한도를 넘긴다. 그런데 현재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익스포저는 0.0001에서 0.0003이다. 왜 제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딜로이트에서 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대규모 채용 중일까요? 얘기는 끝났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자,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하였다. 투자자 보호 중심 1단계 법안 소위 통과. 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을 의결했다.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핵심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위 통과로 본격적인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상황이 이어져 왔었죠. 자,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컨센시스와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 그리고 명확한 2023년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원년화, 그 기준점과 맞물려서 큰 그림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